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멋진 공간, 굉장한 공간에 와 있는데요. 영종도에 있는 베토벤 하우스를 드디어 저도 와봤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하우스 남은선 대표님과 함께 이 멋진 공간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와, 저도 사진에서만 봤지 실제로 봤는데 이 공간을 진짜 멋지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이 베토벤 하우스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베토벤 하우스는 아시다시피 2017년에 대구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MBC에 근무할 때 오토 매장으로 저희 이제 가족이 운영했었고, 그보다 사이즈가 5배 커졌어요. 무려 6년 반을 앞서서 이제 명예퇴직을 이것 때문에 하고 나왔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월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무려 4년 동안 부지 매입부터 해서 설계, 그다음에 인허가, 도심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에 국유지, 소나무 숲이 있는 땅을 골랐고, 굳이 바닷가를 가지 않고 이제 여기다가 가림벽을 7.7m 높이로 건설한 다음에 이제 설계만 2년 걸렸고, 그다음에 건축이 16개월이 걸렸어요. 부지가 저희 약 900평 정도의 주차장을 400평 더 임대해서 1,300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 512평에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뮤직홀이 있는 공간은 이제 A동, 음악 청취 공간은 70평에 천정 6m, 그리고 75석의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B동은 카페동이고 밑에 하부에는 테라스 야외 공간으로 되어 있고, 좌석 수는 380석. 그다음에 사무동을 분리해서 거기는 직원 기숙사 및 저희 이제 VIP 숙소, 이제 커핑 공간, 커피를 연구하는 공간도 있고 제 사무실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거에 비해서 이 규모가 입구부터 너무 어마어마해서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공간이 생기다니 이제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다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 이 노출 콘크리트가 훨씬 더 건축 단가가 비싼, 그리고 이제 노출 콘크리트가 이렇게 말끔하게 나오기 되게 힘들다는 걸 어디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마감도 너무 깔끔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데 드는 생각은, 죄송합니다만 네. 굳이 이렇게까지 네. 이 사람의 열정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러니까 네. 딱 보는 순간 이 곡선이 이렇게 딱 졌더라고. 이건 그럼 그랜드 피아노를 형상했나? 그랬더니 바로 그렇다 그러시고, 정말 1층에 카페 공간도 너무 좋고, 뭐 이렇게 가족들과 와서 진짜 시간을 보내기에 차고 넘치는 그런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커피하고 이렇게 티도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맛있고, 빵은 제가 배가 불러서 못 먹고 네. 봤는데 냄새도 너무 좋고, 무슨 열정이 이렇게까지 오게 만들었을까요? 예,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그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제가 한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다시피 PD 출신이고 프로그램을 할 때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 과정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왕하는 거, 제가 규모를 키우고 작정한 이상 여기는 많은 대자본이 들어갔고, 결혼하고 1년 반 뒤에 제 자가를 마련 아파트를 살아서 평생 아주 대형 평형에 살았습니다. 오디오 때문에 책도 많고 해서.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무지 가난해졌고요. 제 이제 취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진은 40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커피도 25년 했고, 카메라도 아시다시피 라이카도 여러 대 있었고, 그러고 오토바이도 탔어요. 제가 1800cc 오토바이도 탔었고 등등 했는데, 모든 취미를 이 건물을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팔고 라이카 카메라도 팔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느냐 그랬는데, 여기는 너무나 많은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들어갔던 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착공 직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했던 금액보다 약 40%가 뛰는 이 불운한 일이 벌어졌는데, 건축자재 값이나 이런 것들이. 시공비나 뭐 인건비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이제 이게 포기하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개 생기고, 저는
무슨 일이 관철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팔고 정리하고 뭐 빌리고 해서 겨우 이제 가까스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 주변에 인천 지역,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의 많은 대형 카페 주인들이 그렇게까지 상업 공간에 돈을 왜 드립니까 하는데, 이게 안도 다다오 같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 대가들이 봐도 그렇게 이제 무색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저희 시공사도 대한민국 건축 명장사를 택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단가는 비싸지만 아웃풋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이제 퀄리티를 뽑아냈고, 그다음에 커피, 베이커리 모든 게, 커피는 제가 로스팅을 직접 하고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증도 예,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고. 뭐 20년 전에 이태리에서 자격증 받고 이제 카메룬에서 커피 마스터까지 하고 들어가서 이제 저의 자부심이기도 한데, 커피가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 북부에서 이렇게 맛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두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최상급 커피 원두, 생두를 제가 수입해서 이제 로스팅 하는데, 일반 상업적인 대형 카페들은 저희 같은 생두를 쓰지를 못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서. 근데 저희가 건축, 오디오, 빵, 커피들을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특히 또 저는 원가를 별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돈 벌려는 개념도 별로 없고 그러신 것 무조건 같아요. 제일 좋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커피 드셔보시고는 대형 커피 왜 이래 이러면서 너무 맛있다고.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희 대구 베토벤 하우스 커피로 유명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상급 공정무역을 통해서 거래되는 생두를 사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 들여 로스팅 하니까 커피 드시러 오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와서 둘러보시면 되고. 네. 커피도 꼭 드셔보시고요. 네. 여기가 보니까는 뭐 지금 한 75석, 75명이 동시에 앉아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데, 주말에는 웨이팅이 걸릴 정도로 인기가 네. 많다고 네, 그러셨어요.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자기들의 흥미나 구미를 돋구는 건물이 지어지면은, 원래는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인데 자발적으로 오세요. 저는 그분들이 유명한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 15명 정도가 이 건축 준공 초기에 막 오셔가지고 포스팅을 하셨는데 조회수가 200만 회 막 넘어가고 이랬습니다. 이제 이 공간이 주력 공간으로 소개되고 건물 외경도 같이 나가니까 줄을 서서 오고 있고, 주말에 주로 밀집해서 오시다 보니까 주말은 항상 웨이팅이고, 그 네이버 리뷰나 그런 사용자 방문자들 리뷰들은 100% 내돈 내산인데, 거의 저희가 돈 주고 알바 시킨 것처럼 정말 잘 써주세요. 좋다. 위안을 받고 간다, 쉬고 간다, 이런 말들이 많으신데, 제가 딱 원하는 게 이제 힐링과 안식이거든요. 이거 하이엔드 공간을 통한 휴식.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025년에 그 한국관광청이 정하는 웨일리스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그 이제 선정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카페 공간은 특히 쉽지가 않아요. 많은 지원자들이 좀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힐링과 안식을 주는, 그다음 외국인들한테 소개도 전혀 이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하이페이 클럽이니까 이 오디오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네. 나누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천장이 이제 6m 정도 되고 노출 콘크리트로 그냥 이렇게 있고, 근데 아까 설명을 들었더니 딱 봐서 그냥 밀폐된 공간 같지만 저 아래로 위로 자연 채광이 되는 그런 어떤 그 건축의 미를 살린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콘크리트면 아무래도 이제 오디오를 그냥 놓기에는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 뒤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타공 철판이죠 이게. 네. 그 안에 이제 흡음재를 넣어서 중고역을 흡음할 수 있게, 대신에 어떤 그 이 인테리어적 이 시각적 아름다움도 또 고려를 하신 그런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이 시청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노출로 된 공간을 처음에 다 완성하고 모든 집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그야말로 그냥 반사가 너무너무 심한 공간이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바닥도 콘크리트, 천장도 콘크리트 저는 그래요. 이제 과도한 어떤 튜닝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생활 속 튜닝을 했었거든요. 오디오를 할 때도 항상 집안의 가구, 음반, 책으로 흡음과 반사를 조절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하자고 생각했었고, 저 뒷면에 있는 저 구로철 파이프, 저기 순철인데요. 새까만 저 그레이, 짙은 그레이가 약 2톤이에요. 저기 달려있는 무게가. 그 파이프는 대구 베토벤 하우스의 전면 벽에 있던 무대 반사판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구 베토벤 하우스를 팔면서
건물을 매각하고 저거를 떼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제 여기다 재시공했고, 저건 헤리티지죠. 우리가 이제 상징성, 저희는 블랙, 그다음에 콘크리트, 그다음에 나무. 그 외에는 쓰는 걸 싫어해서 CD장도 LP장도 다 구로철로 제작해서 벽에다 붙인 겁니다. 공중에 띄웠고 발이 없어요. 벽에다가 붙인 거고, 그리고 여기도 순철로 된 구로철 타공철판으로 하고, 약 1m 떨어진 뒷면에는 이제 흡음재를 바르고요. 여기 루바로 보이는 것도 목재가 아니고 다 구로철입니다. 그렇게 됐고, 천정은 또 흡음을 좀 시키기 위해서 블랙 메쉬드 와이어로 된 흡음이 조금 가능한, 뒷면에서 보면 사진 찍으면 굉장히 멋있게 나오는데 약간 갈매기 날개 모양으로 이렇게 쭉쭉 뻗진, 그렇게 해서 사이에 조명을 묶고, 벽과 천정 그리고 리어에는 18대 펄리슨 AV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프론트 스피커에서 저희 21채널로 AV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 천정에는 그랑뷰 200인치 2단으로 내려오는 그 스크린 달아놓고, 따로 별도 우퍼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고요. AV 할 때는 21채널을 가동하고, 평소에는 2채널로 이제 CD, LP, 그다음에 스트리밍을 해서 듣고 있고, 바닥의 반사음을 조절하는 거는 저희 이제 주문 가구인데요. 저희를 위해서 따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가구고, 중간에 흡음을 약간 할 수 있게 가죽 소재 안에 구스 다운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착석감도 좋고 흡음도 어느 정도 조절하고, 그래서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흡음보다는 반사를 조금 더 신경 썼는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고, 하면서 차차 소리가 변하는 거는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대로 이제 만족할 만한 80% 수준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 자체가 지금 약간 라이브한 느낌, 그죠? 딜레이 타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공간 자체가 넓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트는 음악 대부분은 어쿠스틱한 뭐 클래식 음악 위주로 이제 트니까, 요 정도의 어떤 약간 라이브한 느낌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잔향을 만들어주는, 그 말씀하신 게 어떤 특별히 막 룸튜닝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완전 그냥 전문 음악 감상실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인테리어적인 요소, 약간 말씀하신 생활 룸 어쿠스틱이라 그럴까요? 네. 그래서 오른쪽엔 저렇게 CD장을 이용해서 이제 룸 어쿠스틱 효과도 노리신 거고, 왼쪽에 또 LP 렉을 이용해서 CD하고 LP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럼 오디오 시스템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 볼까요? 네. 스피커가 와, 이게 저보다 훨씬 큰 스피커인데 오디오 네. 시스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스피커는 이제 베토벤 하우스를 위해서 2년 전에 제가 발주를 해서 한국에 있는 모노쿠스틱이라고 주로 유럽과 미국에 북미로 수출하는 스피커 브랜드인데요. 그 브랜드에 이제 특주를 해서, 원래는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 예를 들면 한 60kg 안쪽에 알루미늄으로 절삭해서 만든 스피커, 그다음에 북셀프형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회사인데, 이렇게 큰 대형기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목업을 해서 이제 나무로 만든 스피커로 튜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CNC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오디오는 다 조금 뭐랄까 새로 산 것들 아니라, 내가 평생 살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온 쓰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좀 지난 것들이 많죠. 요즘 것들은 너무 비싸고 하니까. 제가 정착한 프리파워는 할코로 DM10하고 DM68 프리파워 쓰고 있고, 음색의 특징은 굉장히 댐핑도 좋지만 약간 진공관, 삼극관 같은 고역의 청초함 같은 게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예, 투명한. 저는 투명한 소리 때문에 사실은 저는 TR을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공관에 가까운 음색을 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정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DP는 파가니니, DCS 파가니니 풀세트를 쓰고 있고, 소스기는 오랜더 A1000, 사실은 여기에 무색한 굉장히 저급기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는 오랜더 최상위급을 30A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를 팔 즈음 제가 이제 돈이 부족해서 저것까지 다운그레이드 했었어요. 대신에 메트로놈, 이 프랑스제 DSC. 예, DSC, 이게 DAC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기를 받아서 DAC를 여기 처리하도록. 파가니니도 마찬가지로 덱은 메트로놈의 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테이블은 여기 독일제 어쿠스틱 솔리드는 사실은
제 수준에는 너무 못 미치는 소리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말하자면 오브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냥 멀뚱히 서 있는 거고, 실제로 주력기는 파이오니어 익스클루시브 P3A라고 역사상 가장 정숙한, 이보다 정숙한 턴테이블이 탄생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소수점 몇 단위까지 내려갑니다. 정숙성이 33과 3분의 1 회전 점점점점점 막 내려가요. 이 테스트를 보면. 그리고 가장 정숙한 턴테이블이 이게 그 이후로 이 정도를 만든 적이 없어요. 회전력의 정점에 있는 턴테이블이고 사운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V의 센터는 스톰 오디오 프랑스제인데 18채널을 담당하고 있어요. 18채널을 하이엔드급 사운드로 쭉쭉 밀어주는 파워가 굉장한 저 AV 센터고요. 그다음 소스기로는 오포 예전에 쭉 쓰던 거 쓰고 있고, 이 센터는 PMC 스피커를 쓰고 있고, 그리고 양쪽에 있는 시커먼 스피커는 그 마크 레빈슨 독립해서 나가서 이제 만든 다니엘 허츠 스위스제 하이파이 스피커인데, AV 할 때는 저 우퍼를 저희 하이파이 우퍼지만 AV 우퍼로 이제 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청실도 대단하지만 오디오 시스템도 이제 이 시청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볼륨의 시스템을 멋지게 꾸며놨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저도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내가 큰 수익을 올리겠다면은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하면 안 하진 되죠.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여쭤봤어요? 도대체 무슨 열정이면 이렇게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예. 투자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무튼 본인의 어떤 열정, 혼을 담아서 이렇게 멋진 공간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아유,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번 한 2달 전인가 네. 저희 시청에 네. 또 참석해 주셔갖고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촬영을 하고 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하이파이 클럽 3종 세트라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BOP하고 그 다음에 뮤직 서버하고 네트워크 서버, 네트워크 허브,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큰 공간, 이런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에서 어떻게 음질 변화가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데모 시연을 부탁드렸더니 또 흔쾌히 뭐 네. 해보자고 해서,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하이파이 클럽 3종 세트를 이 시스템에서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bring me flowers. You don't sing me love songs. You hardly talk to me anymore when you come through the door at the end of the day. I remember when you couldn't wait to love me. Used to hate to leave me. That after loving me late at night, it's good for you. You're feeling alright. You just roll over and turn out the light. You don't bring me flowers. You don't sing me love songs. You hardly talk to me anymore when you come through the door at the end of the day. I remember when you couldn't wait to love me. Used to hate to leave me. That after loving me late at night, it's good for you. You're feeling alright. You just roll over and turn out the light. Anymore.
자, 하이파이 클럽 4종 세트요. 블랙박스까지 왔으니까 비교 시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저희가 차르다스하고 셀레나 존스의 You Don't Bring Me Flower, 그 다음에 저희 쪽이 많이 트는 음악들이에요. 라트라비아타 그리고 라쳇까지 해갖고 네 곡으로 이렇게 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투입된 장비가 저 뮤직 서버는 안티파지드 디 올라드라, 그리고 BOP 퀀텀 그라운드, 그 다음에 안수주 D3 허브하고 안수주 D3 랜 케이블이 들어갔고, 옆에 보이는 이제 블랙박스 신형 카본하고 구형까지 이렇게 스택으로 싸서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오디오 세팅을 정말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세팅이 잘 된 데서는 이것들의 이 음질 차이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뭐 저희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뛰어난 차이를 보여줘서 저도 놀랐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극적인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상은 어긋났고요. 특별히 이제 하이파이 클럽 한 대표님이 만드셨다는 이 밥, 배터리 오브 파워. 예. 이게 진짜 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오디오 기술력의 발전? 전 최근 10년 동안에 오디오에서 어떤 쇼크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래서 이제 사고 싶은 욕구라든가 그런 게 물욕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건 진짜 저도 오디오 평론 잡지에 글 쓰는 걸 13년간 했었는데, 이런 걸 봤더라면 아마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오디오 기기를 받고 리뷰를 쓰게 되면 어떤 강요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좋은 점을 억지로 발견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 소극적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한 결과. 저는 드라마틱하다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원래. 근데 이건 진짜 제 기준으로 상당히 드라마틱했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 객석에 광범한 스테이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구석에서 들어 편안하게 듣는 쪽으로 세팅을 했었는데, 이걸 하니까 정말 그 피아노의 위치, 악기 간의 정의감, 그리고 악기 간의 레이어, 그다음에 스테이지의 레이어들을 상당히 명확하게 표현해줘서 놀라웠고요. 오디오 하시는 분들에게는 딴 건 모르겠어요. 딴 거는 좋겠죠, 물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배터리 오브 파워는 정말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좋게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또 극찬을 해주셔서 너무 이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처음 왔는데 넓은 공간에 75명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오디오 세팅을 해놓은 상태니까.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 스피커하고 앰프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튜닝 세팅으로 이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엔 전기하고 노이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위상이 흔들리면서 포커싱이 흔들리니까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이제 피아노 협주곡 같은 걸 들을 때 저현은 이쪽에서 나오고 막 고현으로 치면서 막 위로 올라가고 전형적인 노이즈에 의한 어떤 정의감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왔고, 역 피라미드요. 원래 피라미드가 있고 저역, 중역, 고역 이런 피라미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즘 디지털 스트리밍을 하면 역 피라미드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는데 소프라노 목소리는 여기서 나오고 현 파트나 이런 건 이쪽에서 나오고 콘트라베이스나 저역 파트 팀파니는 위에서 나오는 역 피라미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라쳇을 통해 갖고 저역이 다 위로 뜬 거, 그리고 사운드 스테이지 높이요. 셀레나 존스 You Don't Bring Me Flower에서 콘트라베이스하고 보컬 높낮이, 그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전기 노이즈, 그라운드 노이즈나 이런 거에 의한 디지털 오디오에서 어떤 위상이 흔들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의감, 포커싱이나 이미징, 그래서 스테레오 이미징, 입체감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 세팅이 들어가니까 드라마틱하게 이제 랑랑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어도, 안네 소피 무터의 시고이네르 바이젠을 들어도 독주자는 딱 중앙에,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우리가 걸어와 봤어요. 네. 피아노 연주자는 딱 여기 앉아서 네. 연주하고 있고, 아까는 이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피아노 연주자가 같이 움직이는 음악, 그런 증상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노이즈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워낙 세팅을 잘 해놓으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의 또 오늘 이 하이파이 클럽 4종 세트죠. 예, 데모는 이 시연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거의 11시가 다 되고 있는데요. 귀한 장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호평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단지 기기 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 그라운드 루프 뭐 등등등 자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이 장비가 잡아준다는 거에 상당히 놀랍고요.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면은 물론 장소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극적인 체험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네, 아무튼 사업이니까 네. 번창하셨으면 좋겠고, 네. 번창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사랑해 주시고 그 호응해 주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멋진 공간에서 멋진 음악도 감상하시고 맛있는 커피도 드실 수 있는 이 베토벤 하우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